가끔씩 이제 업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단지를 들어가 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나타나는 오류를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회계가 기록이라서요. 수익과 비용 계정을 이제 잘못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단기의 손익에, 말하자면 이번 기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과 비용 그 계정 자체는 결산기말에 정리되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과 비용 계정을 잘못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올해로 끝나는 일이에요. 물론 그 결과가 단기의 손익, 단기 순위에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그 단기의 결과는 결국 다음 기의 자본이므로 다음 기에 이제 말하자면 재무 상태로는 연결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회계 처리에 나타나는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계정 과목상으로는 수익 비용 계정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자산 부채 계정인 경우에는 좀 다르죠. 자산 부채 계정은 영구 계정이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잘못하잖아요. 계정 과목을 뭐 잘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계정 과목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뭐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도 가끔씩 이제 단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소액의 이제 물품 같은 거를 구입한 경우에 그 계정을 뭐, 그죠? 자산 계정을 썼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말해서 배분해야 되고, 그죠? 처리해서 관리비로 부과해야 되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자,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관리비로 부과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소액의 물품을 사는 경우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제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들이 있더라. 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제 업무하는, 그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 업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가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중간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전임자의 말하자면 관리사무소의 돈을 쓰고, 그죠? 아직 부과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제 부과를 뭐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 봐요. 자, 시산표로 봐요. 시산표를 보면, 자, 시산표는요, 이게 시산표라는 거는 재무제표가 아니잖아요. 시산표는 그냥 총계정원장의 기록을 다 모아놓은 게 시산표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시산표를 보면은 결국 우리 아파트가 쓰고 있는 모든 계정이 오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든 계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차 같다는 말씀은, 공동주택이 말하자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쓰는데, 그죠? 차변합계와 같다. 그죠? 자, 대변합계는 합계는 차변과 대변이 같다. 잔액은, 그죠?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은 합계가 같다. 이 말씀이죠? 자, 공동주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를 쓰는데, 그죠? 당월, 그죠? 현재, 자, 조회하는 시점, 그 시점의 당월의 기록을 중국에서 표시해 준 게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의 시산표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산 계정 안에, 그죠? 소액의 물품, 뭐, 하여튼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 코드로, 자산 코드로, 그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계정을 쓰더라고요. 소모성, 비품? 이든지 아니면, 뭐, 직기 비품, 뭐, 이런 비슷한, 말하자면, 소모품, 그죠? 뭐 이런 계정을 써서 자산 계정이 쭉 이제 합계와 잔액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죠? 소모성 비품 이런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산 계정이에요.
자, 유형자산이라면 감가상각을 하면 될 것이고, 그죠? 말씀드렸고. 자, 말하자면, 유동자산 안에, 또는, 그죠? 유형자산 안에 뭐, 조금, 이래 있어요. 합계가 있고 잔액이 있어요. 합계 1,000원, 잔액 1,000원, 이래 있어요. 자, 그죠? 있는 거예요. 봐요. 있죠? 그럼 어때요? 있으면,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공동주택이, 자, 시산표가 모든 업무의 지름길이에요. 자, 이 계정을 더블 클릭하죠. 그러면 올해의 2021년 올해의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공동주택은 잔액식 계정을 제공한다. 잔액식 장부를 제공하죠. 자, 보겠습니다. 그 더블 클릭해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2월 21일 그죠? 이 시점에서 업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모성 비품 이런 계정은 합계와 잔액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 더블 클릭해보죠. 자, 봐요. 근데 보면 딱 이래 있단 말이지. 전기월 차변에 1,000원 그죠? 잔액 1,000원 있죠? 자, 올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시산표를 작년의 12월 31일로 조회해요. 그러면 작년의 그죠? 작년의 원짝이 뜬단 말이에요. 시산표로 작년의 12월 30 결산일로 조회해서 그죠? 이 소모성 비품 계정을 더블 클릭하면 작년의 총계정 원짝이 떠요. 역시 전기율이다. 그럼 작년 게 아니라 작년의 거래 기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를 조회해 봐야 되죠. 2019년 12월 31일 조회해요. 그러면 2019년 11월 31일 조회하고 다시 그 계정을 소모성 비품 계정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2019년의 기록 총계정 원장이 뜨죠. 맞죠? 그러면 어때요? 역시 전기율이 있다. 그죠? 그러면 2019년의 기록도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를 더블 클릭하죠. 자, 그 전에의 시산표를 조회해요. 자, 시산표의 조회는 자, 회계가 기록인데요. 정보는 최장 1년 단위로 조회할 수 있어요. 1년 단위. 자, 시산표라면 회계의 기초에서 오늘까지예요. 대부분. 그죠? 그렇죠. 시산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회계 기간 중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자, 가장 최장의 기록, 결산일 시점으로 12월 31일 조회하면 회계의 기초일부터 오늘 결산일까지의 정보가 뜨는 거예요. 그죠? 그 전체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018년을 조회해보니까, 조회하고, 시산표를 조회하고, 이 소모성 비품 계정을 더블 클릭했단 말이에요. 그럼 2018년을 보니까 어때? 비로소 전기율이 아니고 어떻단 말이에요. 자, 2018년, 그죠? 5월 1일. 자, 물건을 샀어요. 그죠? 200원짜리 샀다면 200원 샀어요. 잔액 200원. 그죠? 2018년, 그죠? 7월 5일. 자, 800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액 2,000원. 자,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단지가 이런 계정이 있다면, 그죠? 아마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LED 등이든지, 아니면 그죠? 작은 물품, 이런 걸 사시고, 사실은 관리비용 계정인, 그죠? 관리용품 소모품이든지, 사무용품 소모품이든지, 아니면 47개의 공개 항목이랑 연결되자면, 일반 사무용품비, 그죠? 자, 관리용품 구입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셔서 그 달의 관리비로 부과할 내용인데, 그죠? 어쨌든 분계 오류로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 안 하고 자산에 속하는 코드의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고, 그죠? 그러고 나서 부가해서 아마도 부가해서 대부분 누락된 상태로 계속 이제 있어졌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맞죠? 우리가 회계의 기록이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처럼 매달 정액의 지출인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전기료를 한 달에 2번 계산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도 부가가 틀려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죠? 회계는 그죠? 가정감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부과는 관리비 부과 명세서라는 장부를 작성해서 그걸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뭐 전기료를 2번 계상하거나 수도료가 2번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하여도 부과해서 전기료를 2달치를 부과하거나 수도료를 2달치를 부과하는 상황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액의 물품의 경우라면 그죠? 비용 코드를 써야 되는데 자산 코드를 쓰는 이제 오류가 있었다면 아마도 짐작컨대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달의 관리비로 부과되지 않았을 확률이 많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이런 상황이 이런 계정이 있다면 결국 야는 그죠? 정리해야 되는 계정이란 말씀이에요. 그 정리란 건 공동주택의 업무라면 이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인데 물론 뭐 시차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2년 전에 쓴 거를 뭐 당월에 부과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여서 그거는 이제 관리 주체의 판단과 뭐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업무하는 우리는 저 계정을 정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의 업무 순서는 자 있잖아요. 그죠? 오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을 이제 찾아서 나름 정리하고 그죠? 관리 주체의 판단과 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나름 거쳐서 저 계정을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의결 뭐 판단도 없고 의결이 없다면 이제 내 업무라면 내가 이제 그 말하자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